2017년 4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회담 직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관해 나에게 10분 동안 설명했다. 수천 년간 중국과 한국은 많은 전쟁을 벌여왔는데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후 나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임을 깨달았다. 당시 이 발언이 나오자 한국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말했다는 중국의 일부라는 논리는 이미 중공 지도층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중국은 모국 자격으로 한국을 점유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세기는 자유세계와 공산주의 체제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많은 서구인들은 이제 대립과 갈등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깃발을 계속 들고 서방에 대항하며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 중공이 지난 수십 년간 군사, 무역, 기술, 경제, 사이버, 외교, 그리고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자유세계에 도전해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중공의 위험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서구의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비해 중공은 문화를 비밀병기로 간주하고 체제에 잘 활용해왔습니다. 현대는 문화를 이용해 적을 정복하는 것이 군사전쟁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파악했던 것이죠. 현대 전쟁은 이제 군대의 범위를 벗어났고 그것은 점점 더 정치 경제인 철학자, 문화 지도자, 과학자의 일이 되고 있으며 문화는 은밀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 가장 높은 형태의 정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마오쩌둥은 문화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끌 수도 있다. 문화는 모든 사회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중공은 2013년 11월 12일 중국 공산당 18기 3차 전원회의에 중공 개혁 심화에 관한 중앙위원회의 결정에서 당면 목표를 경제체제, 정치체제 다음으로 문화체제를 세 번째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중공은 문화 세계화 전략을 채택해 중공의 문화와 이념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확산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 중 하나가 됐습니다. 특히 중공은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매우 중시했는데 미국 기업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연예계 투자는 3단계를 거쳤으며 1단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총 투자액은 5억 달러였습니다. 2단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3단계 2017년과 2018년에는 그 수치가 7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해외에 공산당 이념을 가미한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주력했는데 처음에는 해외 사람들이 중국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 문화와 친숙할 수 있게끔 중국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해외의 중공의 체제와 이념을 서서히 뿌리내리기 위해 문화단체와 공자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문화사업을 벌이고 중국어를 가르치고 단체와 개인 간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중국 문화에 점점 동화됐고 중공은 국제적 역할 강화, 문화 이념적 공세와 같은 소프트 파워 역량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결국 중공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여 국가 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며 리더로서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 궁극적인 목표인 국제 질서를 지배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해온 겁니다. 해외에서 이를 실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중국문화센터와 공자학원인데 중국문화센터는 대사관, 문화원, 인민일보, 한국지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가별 문화교류를 촉진해 중국 문화의 특성 홍보, 세계 영향력 향상을 위한 중국 문화의 다양성 유지, 중국의 문화 제품, 서비스의 해외 진출 추진, 중국 주류 미디어의 해외 지사 설립 및 기자 양성, 중국과 유사성이 있는 해외 문화의 자국 편입,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통한 국제 문화시장 확대, 지자체와 자매 결연을 통해 차이나타운 건립, 방송사회, 드라마, 특집 보도, 콘텐츠 개발 지원.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한국 내의 중국 문화를 이식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자학원인데 전 세계 대학과 초중등학교에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을 운영해왔습니다. 공자학원은 공자사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마오쩌둥과 공산주의 찬양, 중국 공산당 중심의 역사교육, 친중공 인사 양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중공 교육부 산하 한판이 재정 지원을 하면서 전 세계 공자학원의 교육 내용과 강사 선정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공산당 문화 세계화 전략을 충실히 이해해왔습니다. 불행히도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은 2004년 서울에 세워진 서울공자아카데미였는데 지금도 한국 23개 주요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자학당 역시 전국 18개소가 설립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미국의 경우 약 110개에 달하던 공자학원이 2022년 1월 현재 24개로 확 줄었지만 한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9개의 공자학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에서 발간한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악당이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인상을 바꾸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바르게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상대는 선을 지향하고 악을 기피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자신들의 악한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악당들은 절대 이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어 세뇌함으로써 외부인들이 다시는 자신을 악당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체계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뇌해 다른 사람도 악당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이다. 중국 공산당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다. 한국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